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기린쿤님께서 오셨습니다. 기린쿤님께서 저번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지만 오늘도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또 생각이 난다 하셔서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언제 들어도 목소리가 좋아. 나 이렇게 좀 부드러운 남자가 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충분히 부드러우십니다. 자, 오늘 기린쿤님께서 또 이렇게 늦은 밤 부드럽게 등장을 해주셨는데, 오늘 기린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예전에 이제 누님과 정말 또 고통스러웠던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쵸. 근데 오늘도 또 그런 집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집의 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집에 네.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썰.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할게요. 렛츠가! 기린쿤입니다. 기린쿤입니다. 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살았었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 이야기의 2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점은 저희 누나가 겪었던 일들이 되겠고요. 이번 주말이 또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오랜만에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었어요. 다 같이 모인 김에 제가 은근슬쩍 이사하기 전에 살았던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누나랑 둘이 있을 때 꺼내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먼저 얘기를 다시 한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누나가 그런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제가 좀 그날 살살 꼬드겨서 지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누나가 겪었었던 이야기를 제가 겨우 어렵게 이번에 좀 듣게 됐어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지만 제가 오늘 딱 3가지 정도만 키워드를 잡아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화분이고요. 두 번째는 엄마의 잠옷. 그리고 세 번째는 누나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귀신,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 화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집에 살았을 때 저희 집 베란다에는 화단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화분 가꾸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서 베란다에 정말 많은 화분들이랑 꽃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누나랑 저랑 주말에 거실에서 둘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외출을 하셨다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웬 숯으로 된 숯 화분 하나를 들고 들어오시는데 그 화분을 보자마자 누나랑 저랑 동시에 눈이 딱 마주쳤고 뭔가 좀 안 좋은 이상한 기운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걸 둘이 동시에 직감을 했었어요. 근데 그 숯 화분이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몇 초에 한 번씩 계속 탁, 탁, 탁 하고 숯이 갈라지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리가 계속 하루 종일 들렸었어요. 원래 숯 화분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숯이 좀 쩍쩍 갈라지는 소리 비슷하게 탁, 탁, 탁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 화분을 거실에 소파 앞에 있는 탁자에다가 올려주셨었고 저랑 누나는 그걸 어머니가 올려놓으시자마자 계속 기분 나쁜 눈으로 그 화분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그냥 아니겠지 하고 그때 당장에는 넘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자다가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그 숯화분에서 계속 탁, 탁, 탁 소리가 나가지고 자연스럽게 눈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봤는데 잠이 좀 덜 깨서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뭔가 까맣고 뿌연 형태가 그 화분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화분 주변으로 뿌옇게 연기 같은 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저것도 뭔가 좀 씌인 건 같다 하고 그때는 하도 그 집에 질려버려 있을 때라 무시를 하고 그냥 다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도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지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나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막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까 누나가 어머니한테 당장 저 화분 갖다 버리라고, 엄마가 안 버리면 내가 갖다 버리겠다면서 갑자기 그냥 그 화분을 들고 정말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갔다가
빈손으로 정말 버리고 들어온 거죠, 누나가. 그래서 저는 그냥 속으로 그래 그럼 그렇지 하면서 진짜 뭔가 있었나 보다 하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어가지고 그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잊고 살았었어요. 이번 주말에 가족끼리 모였을 때 누나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누나는 그 화분이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어머니 손에 들려 있었을 때부터 그 화분 주변에 까맣고 뿌연 연기가 바로 눈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일단 계속 그 화분에서 눈을 안 떼고 째려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또 그 연기가 수탑은 안으로 쏙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길래 아유 됐다 그냥 이러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밤에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잠을 자면 굉장히 조용할 거 아니에요. 집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용한데 거실에서 그 수타분이 쩍쩍 갈라지는 탁, 탁, 탁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고 밤에 그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루는 자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문을 확 열고 나가서 그 화분을 쳐다봤대요. 근데 그 숯 화분 위에 정말 머리가 너무 길고 나체 상태인 여자가 숯 화분 위에서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괴종식의 종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숯에서 탁, 탁 소리가 나는 그 박자에 맞춰서 온몸의 관절을 하나씩 이렇게 막 꺾고 있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가 표현하기를 지금에서야 생각을 해보면 귀신이라기보다는 정말 좀비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가 너무 놀래서 그대로 그냥 뒤돌아서 방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문을 잠궈버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서 벌벌 떨면서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계속 들리는 그 탁탁 소리만 들으면서 그 소리도 너무 듣기가 싫어서 귀만 막고 있다가 해가 뜨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저희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당장 저 화분 버리라고 그 난리를 막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족끼리 모였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누나한테 듣고 바로 달려나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어머니가 그 화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버지랑 저희한테는 그 화분을 지인분한테 선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날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잠깐 분리수거장에 버릴 게 있으셔가지고 들르셨대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살았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화분을 버리는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화분들이 막 버려져 있는데 그 숯화분이 너무 이뻐 보이더래요, 정말. 그 많고 많은 화분들 사이에서, 그 버려진 화분들 사이에서 그 숯화분밖에 안 보이고 이 아까운 걸 왜 버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그냥 가지고 오신 거예요. 화분을 좋아하시니까 장식품으로 두시려고. 그래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버려진 화분 같은 건 정말 절대로 함부로 아무리 이뻐 보여도 집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숯화분이라는 게 있었던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참 지금도 떠올려 보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탁, 탁, 탁 그 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정말 귀에서 아른아른 거릴 정도로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던 화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머니의 잠옷이 될 텐데.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엄마의 잠옷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저희 어머니 잠옷을 입은 귀신을 봤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잠옷이 어머니가 외출을 하지 않으시고 집에 계실 때 자주 입으셨던 원피스 잠옷이 있었어요. 핑크색 땡땡이 원피스 잠옷이었는데 이 귀신이 엄마의 모습을 정말 많이 따라하고 있는데 얼굴은 엄마의 얼굴이 아니에요. 이 핑크색 땡땡이 원피스를 입고 있고 어머니의 헤어스타일까지 전부 다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정말 딱 얼굴만 저희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주말에 가족 다 같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나가 몸을 옆으로 하고 새우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그대로 가미가 눌린 거예요. 옆으로 잠을 자면서.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누나를 막 부르면서 나와서 밥 먹으라고 뜬금없이 부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누나의 이름을 이제 기린순이라고 하면 기린순 일어나 나와서 밥 먹어 하면서 계속 부르다가 누나가 대답이 없으니까 누나 방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렇게 걸어오면서 방 안으로 들어오는 어머니의 실루엣이 보이는데 핑크색 땡땡이 원피스 잠옷을 입고 들어오시더래요,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누나 앞에 가만히 서서 계속 기린순 일어나, 일어나라고 밥 먹어야지 하면서 말을 하시다가 누나가 눈뜬 상태로 가위가 눌려서 당연히 아무 말도 못하겠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갑자기 어머니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몇 초 동안 누나 앞에 서 있더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나의 시점에서는 어머니의 허리 부분까지밖에 보이지를 않았었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누나 얼굴 쪽으로 확 내리면서 기린순 일어나 밥 먹어야지 하는데 얼굴이 어머니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게 보였는데 얼굴은 저희 어머니의 얼굴이 아닌데 입이 정말 너무 기괴하게 컸대요. 근데 씩 웃으면서 얼굴을 내려서 누나를 쳐다보면서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하면서 막 깔깔깔 웃고는 그냥 그대로 나가버리더래요. 근데 이 여자를 누나가 한 번만 본 게 아니고 한 번은 새벽에 자다가 깨서 물을 마시러 부엌을 가려고 거실로 나왔대요. 근데 이제 베란다에 화단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늦은 새벽 시간에 어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물을 마시고 다시 거실 쪽으로 왔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화분에 어머니가 물을 주고 계시길래 아니 이 시간에 갑자기 왜 화분에 도대체 물을 주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베란다 문을 열고 엄마 뭐해? 하고 불렀대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화분에 물을 주기만 하더래요, 어머니가. 그래서 뭐야? 이러고 베란다 문을 닫고 그냥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베란다 문을 쿵, 쿵, 쿵 하고 치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어머니가 한 손에 이렇게 분무기를 든 상태로 베란다 그 통유리에 머리를 쿵, 쿵, 쿵 하고 박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누나가 너무 놀래서 뭐야 갑자기 왜 저래 이러면서 너무 무섭고 놀래가지고 제 방으로 막 뛰어와서 저를 깨웠었대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거실로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정말. 저를 데리고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그때 왜 깨우냐고 막 짜증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한테. 그러면서 저는 그냥 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고 누나도 벙찐 상태로 너무 무서운 일인데 일단은 없어졌으니까 아 내가 잘못 봤나? 뭐 없어졌나? 잠이 덜 깨서 그런가? 하고 방으로 다시 들어갔대요, 누나가. 방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누나 방도 베란다로 이어지는 통유리 문이 있었어요. 그 유리문에 엄마 잠옷을 입은 그 여자 귀신이 또 깔깔깔 웃으면서 누나를 막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미친 듯이 웃다가 그대로 그냥 창문 밖으로 휙 하고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래서 누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방으로 전력 질주로 뛰어가서 문을 탁 열었는데 부모님은 너무 멀쩡하게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날은 누나가 이불이랑 베개랑 다 싸들고 안방으로 가서 안방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혹시 엄마 새벽에 화분에 물 주러 나갔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나가 어머니한테 이런 일이 어제 새벽에 있었다 하고 어머니한테 말을 해줬더니 어머니는 역시나 그 얘기를 믿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누나가 이 귀신한테 그렇게 시달리다가 결국 어머니의 그 잠옷을 버리게 되는 일이 또 발생을 해요. 네. 또 밤에 이제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갔다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잠이 덜 깬 상태로 가다 보니까 누나가 그때 당시에 시력도 좀 안 좋았었어요. 그 집이 밤에는 당연히 어두우니까 막 손으로 이렇게 벽을 짚어가면서 부엌으로 가고 있었대요. 막 반쯤 뜬 눈으로 냉장고 손잡이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손을 더듬으면서 냉장고 손잡이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 손이 잡히더래요, 자기 손에. 그래서 하고 손을 딱 잡고 앞을 봤는데 그 여자가 또 엄마 잠옷을 입고 누나를 쳐다보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씩 웃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베란다로 또 휙 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래서 누나가 또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방문 잠그고 벌벌 떨다가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한숨도 못 자고 있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또 어머니랑 정말 많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에는 그 잠옷을 어머니가 버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잠옷을 버리고 난 이후에는 예.
저도 그 귀신을 한 번도 못 봤고 누나도 그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옷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어머니의 모습을 똑같이 표현한 귀신들이 네. 상상해보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나도 많이 무서웠던 게 예. 목소리까지 정말 똑같대요, 이게. 우와. 근데 얼굴을 보면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예. 처음에는 사람인가 싶다가 정말 너무 비정상적으로 입이 컸었는데 그 입이 막 찢어지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직감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름 끼친다, 진짜. 엄마 목소리, 엄마 모습인데 얼굴은 엄마가 아닌데 그 목소리로 계속 얘기는 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그 옆으로 자다가 가위가 눌렸을 때 이렇게 얼굴을 내려서 쳐다봤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겪으면 진짜 무서울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될 텐데. 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네네. 이제 누나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귀신인데요. 이 얘기는 누나가 조금 많이 망설이다가 저한테 꺼낸 이야기예요. 저는 그 집에 살면서 귀신이 저희 가족한테 해코지를 했었던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누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누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수험생 때죠. 한번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특별한 원인 없이 병원에서는 그냥 단순 스트레스성으로 판정을 받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 다 같이 수험생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극도로 심할 때이기도 하니 몸이 좀 많이 힘들어서 그런 지병이 생긴 건 줄 알았는데 누나가 저한테 이 얘기를 망설이면서 꺼내고 절대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된다 라면서 말을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옛날에 살았던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이고 누나가 한 일주일 정도를 시달렸던 귀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침대 밑에서 갑자기 정말 또 머리가 길고 너무 깡마른 귀신이 이렇게 쓱 하고 나오더래요. 근데 이 귀신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처럼 막 손으로 누나 방 여기저기를 이렇게 찝고 더듬어 가면서 뭔가를 찾는 것처럼 돌아다니더래요. 근데 누나는 너무 무서워서 보고 싶지가 않은데 뭔가 저 존재가 지금 찾는 게 설마 나는 아니겠지 싶은 생각도 들면서 계속 실눈을 뜨고 지켜보게 되더래요. 그렇게 한참을 누나 방 여기저기를 손으로 막 더듬으면서 돌아다니다가 누나 다리 쪽을 손으로 더듬더니 누나 발을 손으로 딱 잡아버린 거예요, 얘가 결국. 예. 누나 다리를 잡자마자 고개를 확 돌려서 누나 쪽을 쳐다보더니 침대로 천천히 걸어오더래요. 그러더니 누나 허리 쪽에 걸터 앉아서는 누나를 정면으로 보면서 자기 얼굴을 막 더듬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 귀신이. 그 얼굴을 더듬으면서 머리가 옆으로 치워지는 걸 봤는데 양쪽 눈이 없더래요, 귀신이. 근데 눈 알이 없으면 보통 눈이 뻥 뚫린 귀신을 많이들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걔는 눈이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눈구멍 부분이 양쪽이 좀 쪼그라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좀 웃기긴 했었는데 누나의 표현이 조금 웃겼었어요. 좀 민감한 얘기이기도 한데 마치 양쪽 눈에 항문이 달린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너무 기괴하게 생겼었대요. 근데 갑자기 얘가 자기 머리카락을 막 만지다가 지 양쪽 눈에다가 지 머리카락을 막 넣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입을 쩍 벌리고 소리는 안 나는데 막 즐거워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눈에다가 머리카락을 막 쑤셔 넣다가 그거로 또 양쪽 콧구멍으로 그 머리카락을 막 빼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말로 들으면 뭔가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되게 아유. 들으면서 뭔가 웃기기도 했는데 그걸 실제로 봤던 누나는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그 행동이 무섭고 기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누나가 그거를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기절을 해버렸대요.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날은 이제 그러고 끝이 나게 됐고
다음날 밤에는 잠이 들었는데 얘가 또 똑같이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와서는 누나 방을 막 손으로 더듬으면서 돌아다니다가 또 누나 몸에 손이 닿으니까 누나 쪽으로 다가와서 침대에 걸터 앉았대요. 걸터 앉았는데 이번에는 누나를 뚫어져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얘가. 그러다가 갑자기 손을 누나 얼굴 쪽으로 천천히 뻗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다가 누나 머리카락을 손으로 한 움큼 이렇게 짚더니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누나 머리카락을. 그러다가 한 손으로 누나 입을 이렇게 싹 벌리더니 누나의 머리카락을 누나 입에다가 막 넣기 시작을 하더래요, 갑자기. 그 누나는 또 그러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을 뜨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났는데 비명이 안 나오더래요, 누나가. 근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나 입에 본인 머리카락이 정말 한가득 쑤셔 넣어져서 들어가 있더래요, 누나가. 그때부터 누나가 정말 잠을 자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매일 밤 정말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도 얘가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앞에 말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누나를 막 괴롭히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얘를 봤을 때 누나 침대에 걸터 앉아서 누나 머리 끝부터 몸을 막 더듬으면서 아래로 손이 내려가더래요. 그러다가 누나 배에 손이 닿게 됐는데 손이 닿자마자 내려가던 손이 딱 멈추면서 손가락으로 배를 이렇게 톡톡톡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배를 손가락으로 톡톡톡 치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여서 누나 배에다가 바람을 하고 이렇게 계속 불더래요. 느낌 안 좋다 이거. 오. 네. 몇 분 동안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베란다 창밖으로 뭔가에 빨려 나가듯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더 이상 밤마다 그 귀신을 보는 일은 없었대요, 누나가. 근데 누나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루 종일 배가 너무 심하게 좀 더부룩하고 불편하고 뭔가 차 있는 듯한 버거운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누나가 그런 증상을 겪는 걸 저도 옆에서 봤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정말 숨 쉬는 게 벅찰 정도가 돼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서 병원에 갔었어요. 근데 정말 배가 볼록하게 부풀어 있었대요, 누나가. 그래서 여러 정밀 검사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배에 가스가 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성으로 배에 가스가 차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일한 증상을 겪는 환자분들보다 유독 심하게 가스가 많이 차 있고 배가 정말 심하게 불러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약물 치료부터 해서 병원에 있으면서 심적으로 안정도 많이 취했는데도 정말 긴 시간 동안 나아지지가 않았었어요, 누나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누나가 호전이 되면서 퇴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호전이 된 것도 어떤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누나가. 병원에서 한번 가위가 눌렸었대요, 누나가. 근데 이거는 되게 허무하면서도 짧은 이야기인데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가위가 눌려서 눈을 떴는데 병실 안에서 너무 빛나고 따뜻한 손이 누나 배 위로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누나 배에다가 손을 얹고 천천히 쓰다듬어 주는데 갑자기 배에 차있던 가스가 그렇게 나아지지 않던 증상들이 가스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너무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더래요, 누나가. 그러다가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대로 푹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놀랍게도 다음날 볼록했던 배는 쏙 들어가 있고 전혀 배에 가스라는 게 차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갑자기 호전이 되셨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와서 퇴원을 했어요, 누나가. 저희 가족은 그동안 그걸 정말 단순히 누나가 수험생 때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가 심했어서 잠깐 아팠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였죠. 제가 왜 느낌이 안 좋냐고 했냐면 그런 짓거리 하는 귀신들은 꼭 사람을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옛날에 막
빨간 거 막 했던 귀신도 있었어요. 저희 참여했던 분 중에 네. 빨간 거가 뭔가 했더니 뇌출혈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면 계속 한 군데를 긁어. 그러면 네. 거기가 또 탈이 나고. 참 이게 와.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던 이야기를 네. 이번에 듣게 되다 보니까 진짜 정말 많이 놀라기도 했고, 참 그 집에서 나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네. 혹시 이제 누님분은 제 네. 방송에 대해서 알고 계시긴 한가요? 누나는 알지는 못해요. 아. 네. 알지는 못하고 워낙에 누나가 이런 공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서 관심을 좀 안 가지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뭐 유튜브 방송에서 뭐 사연 신청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었어요. 싫어했고. 그래서 은근슬쩍 그냥 자연스럽게 꺼내보려고 살살 그쵸. 꼬드겨서 얘기를 듣게 됐었는데 예. 너무 좀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래요. 이제 공포 쪽이 좀 얘기하자면 조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좀 시선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일단 누님분은 워낙 이런 걸로 좀 괴롭힘도 많이 당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꺼려하시는 게 있겠죠, 아무래도. 그쵸. 누나는 어렸을 때 조금 영안이 많이 트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얘기를 들어봐도. 네, 지금도 좀 감각이 정말 저보다도 심할 정도로 많이 예민한 사람이고, 그래서 더 이런 얘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누나가. 오늘 기린쿠님께서 우리 누나가 그 집에서 겪었던 시선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제 누님과 기린쿠님이 같이 겪었던 집에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도대체 우리 누나가 뭘 보면서 그 집에서 지냈을까? 그거를 또 어렵게 이야기를 들고 오셔서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누님분도 그렇고 기린쿠님도 그렇고 그냥 앞으로는 나쁜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레츠가 기린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특별하게 뭔가를 보진 않는데 아직까지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이라는 게 많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터가 좋은 장소는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가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기린쿠님께서 또 부드럽게 이분은 진짜 부드러우면서 진짜 무서운 소름 끼치는 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좀 경계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드러움에 속지 마세요. 부드러운데 따가워, 아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기린쿠님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누님분께서 그 집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 머리카락을 눈에 넣고 콧구멍으로 뽑는다는 것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 행동을 어떤 공포 영화에서도 아마 나오지 않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 영화보다 더 무섭다라는 게 영한 분들, 귀신 보시는 분들이 보는 세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